인사수석이 불었다. 딱 걸린 문재인 뇌물죄. 뇌물죄는 매간 매직입니다. 그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에게 중소벤처기업청 그 이사장 자리를 주고 중기청 이사장 자리를 주고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도 주고 그 대가가 문다혜 씨, 딸 문다혜 씨 사위 서창호 씨 태국에 가서 타이스타 제시라는 항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무로 취업을 시켜서 총 2억 2천만 원 이상을 월급 명목으로 주고 그게 딱 매간 매직이죠. 실제 혐의도 뇌물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인데 이게 수사가 막바지에 달하였을 때 지금 사태가 터져서 문재인은 아마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내 거는 끝났어. 그 전에 안 가기 잘했어. 임종석, 조국, 그 인사수석 조현옥, 뭐 경호처장, 주영훈, 뭐 전부 다 불러서 한 20명 이상 그 뇌물죄 이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 문다혜 소환하니까 안 가. 나 안 나가. 그 다음에 김정숙 나도 안 가. 이렇게 되니까 남은 건 문재인이죠. 꼭대기에 있는. 그것이 문재인 소환 일정이 이것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와 조율하고 있다는 말이 막 나왔는데 이번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주춤하죠. 주춤하니까 문재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사태에 개입을 해가지고 SNS에 걸으려고 하죠. 김정숙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때 타지마할, 뭐 샤넬 의상, 뭐 여러 개죠. 감봉권, 그 특활비 미스터리. 근데 이것들도 수사가 막 되다가 지금 주춤하죠. 자,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을 일으키고 나서 불법 숙박업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잠잠해졌죠. 겉으로 보기에 잠잠한 겁니다. 언론에서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잠잠한 거지 검찰이 수사는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뭐냐? 검찰이 이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죠. 그때 당시 이상직이 그 발탁될 때 중진공 이사장에 발탁될 때 조현옥이 인사수석이었는데 조현옥을 기소를 했습니다. 조현옥을 기소를 했는데 그 공소장에 따르면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했다는 사실을 문재인에게도 보고가 됐다. 문재인에게 다 보고가 됐다. 물론 보고가 됐겠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문재인이 이걸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앉힌 거하고 딸 부부가 태국에 가서 거기 취업을 해서 돈 받은 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우연이야. 아, 난 몰라. 어떻게 그런 우연이 다 있죠. 중진공 이사장에 앉히고 나서 3개월 후에 딸 부부가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중진공 사람들이 가서 막 집도 알아봐주고 다 도와주고 월급 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커넥션이 또 상당히 많았었죠. 갑자기 이스타 항공에 동남아 황금 노선을 막 주고 뭐 세무조사하는 것도 결국 나중에 유야무야 되고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연결고리로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소장에 그렇지 않아. 검찰의 공소장에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문재인에게 이상직 내정 사실을 보고한 정황을 확보를 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이 직접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보고했다는 것뿐이 아니고 그때 연루된 사람들이 임종석 원 비서실장이고 그 밑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죠. 그때 당시 그 청와대 시스템은 인사 시스템은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비서실장 임종석
그 다음에 핵심이 두 사람이 참석을 하는데 하나는 인사수석 조현옥. 여기서는 인사를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앉히면 좋겠어요. 추천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으면은 민정수석 조국이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적합한가. 자, 그런데 여기다 짜고 한 거죠. 지금 문재인이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밝히지 않았지만은 지시를 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문재인 공소장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조국이 그때 검증을 했는데 실무진이 검증을 한 실무진이 민정수석실의 검증팀이 이 사람은 부적격. 왜? 그 전에 뭐 다른 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어서 불합격 했는데 조국이 무슨 소리야? 그 신경 쓰지 마. 이 사람 합격. 왜? 문재인이 시켰는데 하라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도 불려간 거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조국은 검증 담당자고. 그리고 또 조국 그 밑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한참 그 이름이 금명이 됐는데 친인척 그 담당 행정관이 있었죠. 지금 조국당에 가 있는 사람, 그 친인척 담당 행정관, 그 사람도 그래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조국과 임종석은 아직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은 인사수석 조현옥을 기소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적시를 한 겁니다. 법무부가 국회 유상범위원회에 제출한 이 공소장인데 이상직은 2017년 12월 13일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 주재로 열린 제가 말씀드린 그거네요. 대통령 비서실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간담회입니다. 이게 정식 회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은 회의를 열지만 원포인트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상직을 꽂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차기 중진공 이사장으로 사전 내정이 됐다. 조국은 인사수석실을 통해 중기부에 이 내정 사실을 알리고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아예 그냥 민정수석이 중진공에 알렸습니다. 당신들 그 이사장으로 이런 사람이 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이게 완전히 낙하산이죠. 근데 그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매간 매직이 이루어졌다. 돈을 줬다는 게 그게 문제가 돼서 이게 뇌물죄입니다. 문재인의 뇌물죄. 지금 이 상황을 맞아서 문재인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건 끝나지 않은 것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문재인의 뇌물죄 수사에서 미스터리한 일이 하나 또 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져야 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뇌물 의혹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전주지검이죠. 형사3부가 검사 9명을 전원을 여기 투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때 한참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장이 전주지검 형사3부 부장이 한영규입니다. 한영규 부장 검사인데 최근에 사표를 냈다. 검사직을 아예 사표를 냈다. 지금 이 탄핵 중국 같은 어지러운 이 상황과 맞물려서 문재인 수사를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던 부장검사가 왜 사표를 냈을까? 한영규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필 이 시점에. 얼마 전에 서종욱 변호사가 서종욱 법대로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주지검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왜? 빨리빨리 이 전국은 전국이고 문재인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검찰 지휘부가. 그런 그 분위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된 것 아닌가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상 언론 보도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조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수사팀을 이끌던 검찰 간부가 갑자기 그만둔 것, 이거 좀 이상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까지만 언론이 썼지만 이 행간의 뜻은 뭐냐면은 수사의 동력이 떨어졌다.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검찰 지휘부가. 누구 눈치? 좌파 진영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좀 스톱하도록 없애지는 못하죠. 즉, 한 20명 이상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기소도 막 하고 했는데. 문재인을 안 부르면 수사가 매듭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유보.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누가 정권 잡을지 몰라. 우리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누가 될지 몰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냐는 거죠. 물론 한영규 부장판사는 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과 나의 사직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진실은 또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요새 좌파 진영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을 하고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표의 의미가 뭐냐? 좌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하는 방어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밤이라도 당장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오히려 박종준 경호처장이 최상목에게 중재 요청을 했는데 각 정부 부처들끼리죠. 공수처, 경찰, 경호처 좀 어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요청을 했는데 묵살을 했기 때문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 아닌가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밝혀질 것 같습니다.